네, 안녕하세요. 9월 28일 양봉 투자입니다. 금일은 그린 뉴딜 관련주, 그 첫 번째 풍력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대기업 결사의 사업 강화, 이와 관련된 종목을 선택을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에 앞서 금일 마감 시황을 좀 간단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29% 오른 2308.08, 2300포인트에 안착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무려 3.42%가 오른 835.91포인트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주말 이제 미국 시장의 악재가 다소 완화되는 부분,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상당 부분 진척이 될 거라는 이야기. 물론 트럼프의 그 대법관 지명 이슈나 또 미국의 SMIC 제재에 따른 이제 미중 갈등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외의 이제 긍정적인 뉴스 그리고 경기 우려 완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완화가 되면서 외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더불어서 10월 중순경 한국을 이제 방한을 협의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중국 외교 담당 왕이 관련된 이슈 때문에 그와 관련된 소식으로 인해서 중국 소비재주들도 상당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지난주 특히 미국 부양책의 합의가 어려워진 점, 나스닥 기술주의 급락, 북한 리스크, 대내외 여러 가지 악재들이 급락을 부추겼는데 오늘 다행스럽게 반등이 나오면서 추석 연휴 전에 조금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점은 오늘 같은 이제 상승장에 아무래도 저평가주 그리고 흐름을 주도하는 주들이 확실히 보다 더 많은 상승을 일으키고 변동성이 적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된 반도체주 그리고 테마, 최근에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 이런 부분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여러 섹터들 중에서도 저평가된 종목, 옥석을 가리는 부분이 중요시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유딜 펀드 관련된 기사입니다. 조선 비즈네어 20주 유딜 펀드, 로봇, 차세대 반도체 등 40분야의 투자. 금일 오전 뉴스네요. 정부 정책형 유딜 펀드 투자 가이드라인 공개. 무려 5년 동안 20조 원이 투입된다. 로봇, 에너지, 스마트팜, 차세대 반도체 등 40개. 오늘 논의드리는 부분은 그린 뉴딜 분야이죠. 좀 볼까요? 정부 자금 3조, 정책 금융 자금 4조, 민간 투자 자금 13조 원. 너무 많은데 일단 확실하게 저희가 그동안 강조했던 부분일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또 알고 있을 부분이기도 하네요. 그린 뉴딜 관련된 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발전, 에너지 효율 향상, 친환경 소비재 이런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또 예측을 하고 또 기대를 했던 항목이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은 이미 발표가 되었죠. 그린 뉴딜은 10월 달에 발표가 될 거고요. 일단 경제활동 기반 이런 SOC 사업 관련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폐기물 처리 시설. 그래서 아마 지난주인가요?
폐기물 처리주는 아직 제가 말씀드리진 않네요. 폐기물 처리 관련된 부분도 추후 동영상에서는 한번 언급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그린 뉴딜 관련 이제 투자 대상을 잘 살펴보고 이 중에서 저평가 종목을 찾는 게 투자의 리스크를 줄일 뿐만이 아니라 대세의 흐름을 탔었을 때 많은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선택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은 풍력 관련된 것, 풍력 단지, 친환경 발전, 이와 관련된 물론 ESS 이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관련된 부분은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오늘 많은 이미 풍력 관련된 주 상승을 일으켰고요. 관련된 뉴스 보면 유니스, 동국 SNC, CS 윈드, 해상 풍력 관련주 훨훨 날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종목들은 항상 풍력 관련주 테마가 있을 때마다 많은 상승을 불러일으켰고요. 지금 시장의 자리에서는 약간은 조금 부담된다. 가격이 물론 더 오른다는 가정은 있지만 조금은 부담되는 자리다. 그래서 실적이나 저평가 또 기타 요인을 고려했을 때 조금은 더 저평가의 종목을 선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종목을 선별을 했습니다. 아까 대기업 계열사라고 했죠. 두산, SK, LS, 현대. 이 중에 SK 관련된 종목이고요. 현재 대기업에서도 많이 이제 해상 풍력 관련된 부분을 투자를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연 매출 1조 원으로 키우겠다. SK그룹도 마찬가지고요. SKD&D. 이미 새만금 인근 해역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확보했다. 그리고 SK ENS는 해상 풍력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 풍력 발전 성장률 이 부분이 사실 그린 뉴딜 정책과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성장률 전망 2019년도 대비해서 향후 10년간 거의 5배 이상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초기 단계이다. 하지만 여러 국가에서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도 기술력 확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서 다른 해외 경쟁사와 경쟁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금일 안내해 드릴 종목 SKD&D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있네요. 보니까 한번 먼저 SKD&D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개요. 동사는 부동산 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태양광 발전소 EPC에서 시작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태양광 풍력발전소 운영, 대규모 풍력발전소 EPC 사업에 참여하는 등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매출 구성은 부동산, ESS, 가구, 신재생 에너지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가 좀 포커스할 수 있는 부분은 ESS. 이게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된 부분, 신재생 에너지 이 두 부분에 대한 포커싱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뉴스도 많네요. 최대 실적 노리는 SKD&D. 일단 최근 연간 실적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9년도는 잠시 주춤을 하고요. 단기 수익이익도 마찬가지고 ROE는 2020년도 컨센서스긴 하지만 20%.
퍼도 10, 저평가. PBR도 3 언더. 네, 좋습니다. 정고점이 6만원대네요. 네. 조금 더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하였을 때, 네이버 증권이 이런 부분들이 좋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다른 경쟁사 비교, 또 뭐 다트나 이런 부분들이 모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업 내용을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SK D&D 반기 보고서이고요. 부동산, 주택임대, 신재생에너지. 보면은 아무래도 비중이 높네요. 부동산이 거의 70%, 신재생. 근데 신재생에너지가 조금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나쁘게 볼 수 있는 네, 비즈니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부동산은 제가 제외를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용이할 것 같습니다. 풍력 사업 부분. 풍력 사업의 추진 과정은 풍력 에너지 개발 건설 운영 단계. 일단 SK D&D가 부동산 또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입지 개발, 토지 사용에 동의 및 인허가 활동을 진행을 하고 또 건설 단계에서 설계, 조달, 공사, 운영 단계에서는 운영 관리, 생산 전력의 판매를 수행한다. 발전 사업과 EPC. 이게 SK D&D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전반적으로 발전 사업의 개발 단계부터 건설까지 수행을 할 수 있고요. 또 운영 단계에서 전력 등의 판매를 통해서 모든 비즈니스를 원스톱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설계, 조달, 공사 마찬가지고요. 긍정적인, 좋은 이러한 부분들은 경쟁력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태양광 사업도 하고 있네요. 네,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네, 그리고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부분. 이 ESS가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에 따라 공급함으로써 전력 사용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네, 이러한 비즈니스들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린 뉴딜 정책과 맞물린다 라고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또 연료전지 사업도 있네요.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전기 화학 반응을 담당하는 스택과 그 외 주변 보조기 BOP로 구성된다. 상당히 긍정적인 테마들이 많이 엮여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좀 재무 지표를 볼까요? 영업이익 올해 컨센서스가 1378억인데 시가총액 7881. 네, 아직 멀티플 개념으로는 저평가 종목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정책과 맞물린다고 하면 전고점까지 예상이 가능하고요.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5만원까지도 충분히 돌파 가능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보다 더 높은 목표가를 설정할 수는 있겠지만 10월에 이제 미 대선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북한 리스크도 아직 존재를 하는 것 같고요. 또 추석 연휴 9월 말에 추석 연휴가 끼었기 때문에
시장을 예측하는 게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많은 변동성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 중기 이상 장기로 끌고 간다고 했을 때 생각하는 목표가를 충분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믿음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블로그에 관심, 기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추후 동영상에서는 이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 하나하나를 조금 네, 오늘과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네, 9월 28일 월요일 이상 양봉 투자였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급등하는 종목을 쫓아가기보다 어떤 테마의 흐름 속에서 저평가 종목을 발굴을 해서 보다 많은 수익을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